평균적인 한국인은 1년에 약 300번, 매일 거의 한 번꼴로 이 뜨거운 액체를 식탁에서 마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식사의 중심입니다. 만약 지금 서울에서 한 끼의 식사를 차려본다면 70% 이상의 확률로 밥 옆에는 반드시 탕이나 국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액체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한국인의 밥상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우리는 종종 한국 음식을 상징하는 이 주요리들에만 집중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반찬들 사이에서 고요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한국 식사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탕 문화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봅시다. 뜨거운 액체가 이토록 지배적인 식문화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국물이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 물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단순한 맛을 넘어선 깊은 역사적 필요성과 영양학적 지혜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밥상에서 탕이나 국의 역할은 밥과 반찬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쌀은 탄수화물, 반찬은 염분과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삼키고 소화시키는 매개체가 바로 국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식사의 고유한 구조, 즉 밥을 말아먹는 문화의 핵심입니다. 탕 문화는 한국의 독특한 지리적, 농업적 환경에서 탄생했습니다. 한반도는 곡창지대이면서도 겨울이 길고 혹독해 신선한 채소 섭취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염분과 채소,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장문화와 결합한 국입니다. 된장, 간장 같은 발효 소스는 국물의 깊은 맛과 보존성을 높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뜨거운 음식을 먹기 위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로 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무 숟가락을 녹일 정도의 열기가 일상이었다는 증거죠. 탕은 또한 사회적 평등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도 국물이 있는 음식은 고기와 채소의 영양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과 백성 모두 밥상에 탕이나 국 한 그릇은 반드시 올라왔습니다. 국물 요리는 본질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곰탕이나 설렁탕처럼 뼈를 푹 고아 만드는 요리들은 그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최소 10시간 이상을 불 앞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노동 집약적인 정성, 즉 슬로우 푸드의 정점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응축된 국물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 위로와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격렬했던 하루를 마친 후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 마실 때 느끼는 그 안락함은 한국인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탕과 국을 나눌 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국은 밥상에 매일 오르는 묽고 가볍게 끓이는 기본 국물을 의미합니다. 반면 탕은 건더기가 많고 국물 자체가 주요리의 역할을 하며 때로는 오래 끓여 진한 맛을 내는 찌개의 확장된 개념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아 먹기의 유혹입니다. 밥을 국물에 넣고 비벼 먹는 행위는 한국인에게 가장 본능적인 만족감을 주는 식사 방식입니다. 왜 우리는 밥과 국물을 섞을 때 이토록 강렬한 쾌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현상을 주동식 선호 문화로 설명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빠르게 영양을 섭취하고 다시 밭으로 돌아가야 했던 노동 집약적인 환경이 밥과 국물을 섞어 빠르게 씹지 않고도 넘길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밥상머리 예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식사 예절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마시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깨끗하게 에너지를 충전하는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역별 탕 문화의 다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팔도는 각기 다른 기후와 특산물에 맞춰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물 요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마치 각 지방의 기질과 역사가 국물 한 그릇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 지역은 돼지국밥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미군 부대에서 나온 돼지뼈를 이용해 만들었던 구호식품이
이제는 부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면 전라도의 콩나물국밥은 맑고 시원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해산물이나 멸치 육수에 아삭한 콩나물을 가득 넣어 끓여내는데 특히 전주에서는 뚝배기에 날계란을 깨 넣어 온기를 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지역의 풍요로움을 반영합니다. 북쪽의 황해도 지역에서는 닭고기로 진하게 우려낸 달게장이 발달했습니다. 매콤하고 진한 붉은 국물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단순한 재료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변화였습니다. 국물은 한국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함께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미역국을 먹고 생일에는 생일밥 대신 미역국이 필수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영양과 미네랄이 풍부한 미역을 끓여낸 이 국물은 생명의 탕이라 불립니다. 반면 장례식장에서는 육개장이나 곰탕 같은 뜨겁고 진한 국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는 슬픔에 지친 조문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재충전의 에너지를 제공하려는 깊은 배려의 문화입니다. 탄생과 죽음, 그 사이에 놓인 모든 기념일이 국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탕 문화는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약식동원이라는 한국의 전통 의학적 관념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이 철학은 보양식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삼계탕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1년 중 가장 더운 날인 복날에 사람들은 뜨거운 닭 국물을 마심으로써 이열치열의 원칙을 실현합니다. 닭고기, 인삼, 대추, 찹쌀이 어우러진 이 국물은 기력을 보충하고 땀을 내어 체온 조절을 돕는 완벽한 여름 보양식입니다. 해장국 문화 역시 탕 문화의 중요한 축입니다. 전날의 과음으로 쓰린 속을 뜨거운 국물로 달래는 해장국은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구하게 하는 한국의 필수적인 회복의 의식입니다. 콩나물 해장국은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으로, 선지 해장국은 철분과 단백질로, 북엇국은 메티오닌 성분으로 숙취 해소를 돕습니다. 해장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숙취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개발해낸 고도로 진화된 기능성 식품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며 탕 문화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긴 시간을 들여 국물을 끓일 여유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즉석 국물이나 밀키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편리함이 전통의 깊은 맛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젊은 세대는 국물 없이 밥을 먹는 것에 거부감이 적으며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찌개와 국의 염분 함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의 위상이었던 국물이 이제는 건강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탕 문화는 이 모든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대찌개는 한국의 현대사와 외세의 영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퓨전탕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햄, 소시지, 치즈 등의 서양 식자재를 전통적인 김치찌개 육수에 넣어 끓여낸 이 음식은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려는 한국인의 창의성과 실용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탕은 K컬처의 물결을 타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양의 수프 문화가 제피타이저나 가벼운 식사의 개념이라면 한국의 탕은 메인 디시이자 완벽한 식사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의 탕을 접했을 때 가장 놀라는 점은 밥과 국물을 함께, 그것도 아주 뜨겁게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의 강렬하고 집단적인 나눔의 식문화와도 연결됩니다. 국물이 식탁에 있을 때 식구들은 그 국물을 중심으로 둘러앉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온기와 감정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국물은 한국인에게 가족과 공동체를 상징하는 액체 언어입니다. 특히 명절에 먹는 떡국은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떡을 길게 늘여 뽑아 장수를 기원하고 새해 첫날 떡국을 먹어야 비로소 나이를 한 살 먹는다고 믿었습니다. 국물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문화적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1세기의 빠르고 건조한 세계에서 수백 년간 지속된 이 뜨거운 국물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그릇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을 것입니다. 국물은 한국의 만리자, 한국의 역사이며 한국의 정입니다. 그것은 한국인이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그릇된 열기를 식혀가며 밥을 먹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국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액체 속에 담긴 깊은 문화적 유산을 계속 지켜나갈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탕 문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생존의 방식이자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운 액체 가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물 요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매운맛의 정점인 마라탕과 퓨전 된장찌개 등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창의성은 탕 문화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탕국 문화는 한국인에게 단지 식사의 구성 요소를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마음, 즉 정을 나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뜨거운 그릇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교감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음번 한국 식당을 방문할 때 밥 옆에 놓인 작은 국그릇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가, 혹독한 겨울의 지혜가, 그리고 끝없는 한국인의 사랑이 응축된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요리입니다. 국물이 없는 한국 식탁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물이야말로 한국인의 밥상이자 삶의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